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전체 2678세대 대단지인데 이 중 일반 분양이 568가구가 나올 예정입니다. 8호선 몽촌토성역이 단지랑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9호선 한성백제역도 도보로 이제 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개방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너편은 바로 이제 올림픽공원이고 이 단지 바로 맞은편에 방이동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텔촌이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좀 어수선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매부련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임장대리 이대리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단지에 나왔습니다. 올해 남은 청약 중 기회의 문이 가장 넓은, 가격은 마포 성동인데 입지는 강남 3구인 그런 단지입니다. 잠실 진주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현장에 나왔습니다. 올해 남은 청약 중 기회의 문이 가장 넓다고 말씀드렸죠. 물량으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그렇습니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전체 2678세대 대단지인데 이 중 일반 분양이 568가구가 나올 예정입니다. 올해 남아있는 서울 청약단지 중에 일반 분양 물량이 500가구 이상 나오는 단지는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방배 6구역 레미안 원페를라 정도가 있는데 여기도 500가구는 안 되고 465가구 정도가 나올 예정입니다. 올해 분양했던 서울 단지 중에 일반 분양 물량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보다 많았던 곳은 DH 방배와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뿐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일반 분양 589가구 중에 타입별로 물량을 살펴보면요, 43제곱이 114가구, 59제곱이 118가구, 74제곱이 35가구, 84제곱이 무려 297가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104제곱 25가구입니다. 국평이 전체 일반 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 그 다음 분양가입니다. 송파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죠. 평당 분양가 5,409만원으로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59제곱이 13억 5천만 원대, 84제곱이 17억 8천만 원대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성동구 행당 7구역 라체르보 푸르지오 서밋 59제곱이 분양가가 14억 원대였고, 공덕 1구역 재건축하는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84제곱 분양가가 17억 원대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과천에서 분양한 과천 프레스티어자이 84제곱이 무려 22억 원을 기록했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지은 지 16년 된 바로 옆에 있는 단지 파크리오가 조형면적 84제곱 최근 실거래가가 22억에서 25억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입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 혹시 어딘지 감이 오시나요? 뒤에 있는 이제 건축물을 보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올림픽공원입니다. 이제 뒤로 평화의문이 보이고 저 아래 이제 성화가 타고 있는데, 평화의문 올림픽공원 앞에서 이렇게 제가 한번 쓱 돌면 이 뒤쪽으로 이제 바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보이죠. 그래서 올림픽공원과 바로 맞닿아 있는 그런 입지고요. 사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이름에 잠실이 붙긴 했지만 실제 구역은 신천동입니다. 잠실동, 이제 소위 여러분들이 잠실하면 떠올리는 곳이 이제 엘리트,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그리고 레이크 팰리스, 잠실주공 5단지까지 이렇게 묶여있는 게 이제 잠실동입니다. 옛날 잠실주공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있던 곳이죠. 그리고 그 동쪽으로 와서 이제 장미 아파트, 파크리오,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실 르에까지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신천동입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올림픽공원이 있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있는 방이동이 나오고요. 그 다음 건너편이 이제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 이제 4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까지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그래서 이 일대 역시 70년대 정부가 주도적으로 개발한 그런 곳입니다. 원래는 누에를 기르던 곳, 소위 뽕밭이라고 해서 잠실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걸 밀고 호수도 메우고 해서 이렇게 대단지를 턱턱턱턱 있는 그런 곳이 되게 된 거죠. 자, 교통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고, 저는 지금 이제 교통회관 사거리 잠실 롯데월드 앞에 나와 있는데 8호선 몽촌토성역이 단지랑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몽촌토성역 이용하기는 굉장히 편리하고, 그 다음에 9호선 한성백제역도 도보로 이제 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호선 잠실나루역과 그리고 2호선 8호선 환승역인 잠실역이 있는데, 둘 다 이제 네이버 지도에 찍어보면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요. 잠실나루역은 실제로 이제 10분이면 가는데, 2호선 잠실역은 사실 10분은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저쪽에 보시면 8호선 잠실역이라고 되어 있죠. 저기가 이제 9번 출구고 여기가 지금 10번 출구인데, 여기까지 오는 데가 10분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개찰구까지 내려가는데 2호선 실제로 타는 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2호선 잠실역을 도보로 이용하기는 조금 빡세다. 자, 그리고 생활 인프라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올림픽공원이 이제 단지 바로 앞에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뭐 세대 내에서 조망이 가능할 정도로 이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잠실역 8호선 여기가 바로 앞이 이제 그 유명한 롯데월드 타워가 있는 곳이죠. 롯데월드몰, 롯데월드 타워도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어서 왔다 갔다 그냥 쇼핑몰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한 입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좀만 더 걸어가면 이제는 핫플이 된 속리단길 있죠. 그리고 석촌호수도 가깝고, 그 다음에 2호선 타고 몇 정거장 가면 이제 성수동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병원, 대형 병원인 아산병원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가, 의료 이런 인프라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으로 꼽히는 거는 단지 바로 맞은편에 방이동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이제 이 먹자골목이 음식점들도 많고 그 다음에 모텔촌이 형성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좀 어수선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여기가 이제 10년 전부터 관광호텔촌으로 바꾸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 환경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일단은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이제 저 건너편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고 여기가 지금 파크리오인데 건너편에 바로 이제 잠실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는 잠실초를 배정받는 학부라서 초등학교 아이들 통학시키기에는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가까운 게 방이중, 잠실중, 방산중이 있고요. 고등학교는 가장 가까운 게 잠실고고 서울대를 보내는 진학순위권으로만 따지면 잠신고, 보성고 등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학원가는 잠실 세내역, 이제 옛날에 신천역이죠. 그리고 방이역, 이 두 곳에 작게 형성이 돼 있고 대치동 학원가까지도 보낼만 합니다. 뭐 라이딩 많이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으로 한 30분 정도면 버스 한번 갈아타고 이용이 가능한 거리입니다. 단지 자체도 좀 찬찬히 뜯어봐야겠죠. 일단은 대단지입니다. 2678세대짜리고 총 23개 동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짜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가 건폐율이 한 17% 정도, 그리고 용적률은 276%라서 건폐율이 낮아서 좀 쾌적한 편이에요. 제가 실제로 와보니까 어쨌든 이 단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개방감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단지가 동서남북이 있는데 동쪽으로 있는 면을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너편은 바로 이제 올림픽공원이고, 자,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제가 아까 뭐 방이동, 먹자골목, 모텔촌 어수선하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건물 자체는 높은 건물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남쪽에 도로도 굉장히 넓게 있고, 그래서 단지의 동쪽과 남쪽이 굉장히 좀 개방감이 있어서 그게 좀 장점일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쪽으로 보이는 뭐 106동, 107동, 108동 요 라인이 특히나 가장 좀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니까 여기는 다 대형으로만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분양으로 나올 물량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단지의 개방감 자체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다. 자, 그리고 커뮤니티는 뭐 스카이 라운지, 수영장, 조중식 서비스 같은 것들이 좀 특징적이고 그 외에 뭐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사우나 이런 것들도 다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단지를 살펴봤는데 청약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는 빠르면 11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이 일정대로라면 21일에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이제 청약을 할 것 같아요. 당연히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추천 물량을 노리고 특공이든 일반이든 다 넣으실 테고 가점이 좀 높으신 분들이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여기가 실거주의무는 있으니까 뭐 가점이 낮으시든 높으시든 자금 계획은 잘 세우셔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저의 뇌피셜입니다. 어쨌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이번 달 분양을 하는데 남은 단지들이 강남권에 좀 있거든요. 방배동에는 방배 3위과 방배 6구역이 있고 이제 내년 후반까지 가면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좀만 더 기다리면 압구정이 재건축되기 이전에 아무래도 서울에서 가장 이제 비싼 아파트가 될 것 같은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 여기까지가 이제 강남권에 기대가 되는 이제 대형 청약들이죠. 그래서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와 3주구에서 나올 일반 분양 물량만 2,500가구나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텐데, 자, 일단 방배랑 많이 비교를 하실 거예요. 방배는 우선 평당 분양가가 6천만 원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뭐 DH 방배도 6,500만 원대가 나왔으니까 뭐 6구역이나 3익도 가격은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거기까지는 내가 분양가가 감당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많이들 넣으실 것 같고, 아, 나는 방배 분양가까지도 감당이 돼, 그리고 가점도 뭐 5인 가구 만점이야, 그래서 충분히 당첨권에 들어올 것 같아,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천천히 살펴보면 일단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얼마의 분양가에 넣어서 얼마의 차익이 예상되냐, 이것만 봤을 때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확실히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 앞서 살펴본 분들은 뭐 84제곱 분양가가 뭐 18억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뭐 파크리오가 22억에서 25억까지 실거래가가 형성이 되고 있죠. 16년 되는 아파트니까 여기는 훨씬 신축이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가격이 더 갈 것 같아요. 차익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또 이어서 나올 잠실 르엘이 넣기에는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이제 단순히 단기 2, 3년 내 수익률만 볼 게 아니라 장기로 보면 10년, 20년 지났을 때 업사이드는 어디가 더 열려있냐,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 이것도 뭐 제가 결론을 내리진 않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든 욕을 먹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방배는 서초라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무시 못할 메리트거든요. 반포 바로 아래에 있다는 거. 개발 호재 같은 거 살펴보면 잠실은 어쨌든 국제교류복합지구라는 큰 사업이 있죠. 서울시의 수건이자 정말 최대 역점 사업인데, 요게 이제 다 됐을 때 잠실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제 요게 좀 하나 관건이 될 것 같고. 근데 방배도 개발 호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열심히 시동을 걸고 있는 정보사 부지죠. 서리풀 이제 공원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한국의 뭐 실리콘밸리로 만든다, 이제 이런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고, 사당역에도 이제 복합환승센터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 인근에도 개발 호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만큼 큰 사업은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잠실은 어쨌든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개발 호재, 그리고 낮은 분양가, 요게 이제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 방배는 어쨌든 서초구, 강남 3구 중에서도 송파구 안 쳐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포 아래, 원조부촌, 이제 요 강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나을 것 같냐, 이건 참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서 매부리인 여러분들이 댓글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 나는 평당 뭐 7천, 8천 분양가까지 감당이 가능해, 가점도 충분해, 그러면 그냥 반포 가시는 게 맞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든 1, 2, 4주구든 넣으셔서 잡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거기랑 여기를 비교하기에는 확실히 무리가 있는, 누가 봐도 반포가 훨씬 낫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잠실 진주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잠실에서 나오는 무려 20년 만의 신축 분양이기도 하고, 올해 남은 청약 중에서 어쨌든 문턱이 가장 넓은 청약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좋은 결과 나오시는 분이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맨날 저희가 이제 임장 와가지고 아파트 얘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 좀 구록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임장 다니는데 근처에 맛집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해보는데, 저희가 이제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찍고 왔죠. 그래서 지금 와 있는 데는 아까 저희 단지 소개할 때 나왔던 주공 5단지 동쪽에 있는 장미 아파트의 지하 상가에 있는 맛집에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그 장미 임장 왔을 때 여기를 한번 와봤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쫄라만 먹어봤고, 셋이서 오면 시켜야 되는 이 국물이 그냥 쫄라, 짜장 쫄라, 볶음밥, 이렇게 세 개라고 합니다. 쫄라가 뭐냐면 저게 이제 써져 있는데 쫄면 플러스 라면이에요. 볶음밥은 약간 고깃집 볶음밥의 비주얼이죠. 김이랑 깻잎 들어가 있고 콩나물 들어가 있고, 근데 이건 진짜 약간 좀 그 나쁜 맛이다. 나쁜 맛. 불량식품 맛? 나쁜 맛.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 나도 먹방을 잘 안 보긴 하지만 먹방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하고 이제 장미 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이 많이 오겠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계신 직장인 분들도 점심때 요 장미 상가로 많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렴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어요. 맛있다. 약간 맵지 않은. 아니, 나는 사실 뭐 물론 돈이 없어서 둘 다 못하지만 강남이랑 잠실을 하라고 하면 강남? 잠실에 살 것 같거든. 방배랑? 아니, 반포랑 잠실 하면. 에이. 나는 그냥 내 개인적인 그건 취향이. 아니지. 근데 개인적인 취향이 있잖아. 나는 사실 잠실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래, 이렇게 해봅시다. 원베일리랑 똑같이 지은 S 입지 원베일리랑 똑같이 지었어요. S 말고 올림픽 파크 포레온으로 합시다. 응? 둔촌주공. 아, 둔촌중원 크기만큼? 아니, 그냥 단순하게 원베일리 대 파크 포레온 하면. 입지까지 고려,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뭐 부동산 생각하면은 당연히 반포를 고르겠지. 근데 그냥 내가 살기 좋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조건들이 여기가 더 좋다는 거죠. 왜냐면은 나는 그 올림픽 공원 때문에. 이걸 내가 투자해서 회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쪽 같이 말고. 공짜로 살 수 있는데 뭐 평생 죽을 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반포도 좋은데 올림픽 공원 같은 공원이 없잖아. 한강은 반포 있긴 하지. 한강공원 있긴 하죠. 근데 그거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공원은 아니야. 근데 이게 약간 그 부동산에 과몰입하면
그치 갖게 되는 매력점인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사실 최근에 드림 아파트 잘 몰랐던 게 하나 생겼는데 덕수궁 디팰리스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주상복합인데 저기 뭐 정부청사도 가깝고 뭐 이런데 아파트가 있어 하는 데에 갑자기 아파트가 톡 그냥 나오거든요. 단지가 커? 아니 안 커요. 그냥 멀리서 보면 그냥 약간 오피스 빌딩 그 뷰가 진짜 그냥 단지 그러니까 세대 안에서 덕수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색적이더라고요. 덕수궁 뷰. 근데 난 공원 뷰도 되게 좋을 것 같긴 하고. 오늘 우리가 찍은 아파트도 공원 뷰잖아요. 그런 공원 뷰도 좋고 용산 쪽에 가면은 공원 뷰들이 좀 있거든요. 아 그치 저기 뭐 파크타워. 그런데 뭐 맞나? 당연히 비싸긴 하지만 그때 우리 박합수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용산 쪽에 어떤 아파트를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가 진짜 좋은 곳이다. 왜냐면은 그 공원을 만들 거거든요. 하이트 파크만큼 크기의 공원을 만드는 거잖아요. 용산으로. 거기를 내려다 보이는 그 아파트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뜰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임장 다니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뭐 재건축 뭐 상가든 아니면 그냥 뭐 신축 아파트 근처에 있던 맛집이든 한번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끝내면 안 되니까 우리 그래도 별점을 한번 줄까요? 아, 별점이요? 자, 제 6점 만점에 몇 별점은 점이요? 5개 중에 3개. 3개? 제가 데려왔으니까 4개 주겠습니다. 한 줄 평. 한 줄 평? 익숙한 맛은 못 참지.